자, 그러면 우리가 4장에 있는 예제 마지막으로 좀 풀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 전에 이 터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형상수에 대해서 조금 마저 알아보고 마치고자 해요. 터빈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설명 영상들 그 수업 영상들을 보면 설명은 좀 돼 있을 텐데요. 그쪽 터빈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그 형상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조금 더 학습을 좀 했으면 해요. 터빈에 있어가지고 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이 설계 요소 중에 하나예요. 설계 요소 중에 하나인데 우리 페이지 79페이지 형상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S라고 하는 것은 낙차에 해당되는 개수의 4분의 5제곱 그 다음에 파워에 해당되는 2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KP하고 KH를 대입을 해가지고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오메가 회전 속도에다가 파워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밀도의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동력계수 KP하고 수두계수 KH에 해당되는 값은 우리 그 7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동력계수, 이거는 수두계수 이렇게 돼 있어요. 동력계수하고 수두계수의 비율로 형상계수 값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이 P, 우리가 P는 우리 예제 4.1에서도 구해봤지만 log GH Q 유량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죠. 여기에 이타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타는 이 터빈의 효율이었었죠. 수력 터빈의 효율. 근데 에타를 대략 1로 가정을 하면 이 파워는 log GHQ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파워, 이 동력계수에 해당되는 파워에다가 이 값을 넣어줘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S는 P가 아니라 S는 자, 그러면 오메가 여기 그렇죠? 여기 밀도의 2분의 1제곱 중력의 2분의 1제곱, H의 2분의 1제곱, Q의 2분의 1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는 rho GH 5분의 4제곱이죠. 그래서 rho GH의 4분의 5제곱 2분의 1제곱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겠고요. 공격계도 GH하고 GH가 있는데 위는 2분의 1제곱이고 밑에는 4분의 5제곱이니까 4분의 3제곱으로 약분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GH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분모는 오메가 이거는 이제 약분이 됐고요. 오메가 Q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Q하고 오메가를 우리가 터빈의 실제 이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 항으로 조금 바꿔봐서 좀 더 간략화를 좀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터빈 입구의 면적, 터빈 입구의 면적을 A라고 하면 여기에 물이 들어오는 속도, 워터예요. 물이 들어오는 속도에다가 에어리어를 곱해준 Q는 VA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유량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GH 낙차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이렇게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수력 터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위치 에너지하고 이 운동 에너지는 등가니까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는 등가로 이렇게 표현되니까 GH는 2분의 1 물의 속도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원운동, 그러니까 그 블레이드가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원운동의 상황을 살펴보면 각속도는 T분의 2파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또 T는 주기는 블레이드의 속도에다가 2파이 터빈 블레이드의 지름, 반지름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R은 터빈의 그 반지름이 되겠어요. 터빈의 사이즈. 그리고 이거는 터빈 블레이드의 속도, VW는 물이 들어오는 속도, 물의 속도, 이거는 터빈 블레이드의 속도. 그래서 B라고 약어를 이렇게 썼어요. 블레이드라고 하면 약어를. 그래서 이거를 T 대신에 이걸 대입을 해주면 2파이 곱하기 2파이 R분의 V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각속도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 터빈 블레이드의 반지름과 블레이드의 속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원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오메가를 오메가 대신 넣어주고요. 여기에 오메가 대신 넣어주고 유량 Q 대신에 VWA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GH 대신에 2분의 1 VW 제곱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다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항상수 S는 이렇게 됐었어요. 2분의 1 VW의 4분의 3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오메가는 R분의 VB니까 R분의 VB. 여기 뭐였었죠? 저쪽이 유량의 제곱이었죠.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VW 곱하기 A인데 A 대신에 이 터빈 입구의 지름을 R이라고 하면 터빈 입구의 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제 그 에어리어 대신 파이 R 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파이 R 제곱. 그래서 이 R은 터빈의 입구예요. 터빈의 입구의 반지름이고요. 여기 R은 터빈 블레이드의 반지름이라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량의 제곱 대신에 물의 속도에다가 입구의 제곱에 여기가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2분의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주면 2의 2분의 3제곱에 하이의 2분의 1제곱 그다음에 터빈 블레이드의 반지름분의 터빈 입구의 반지름 그다음에 터빈 입구에서의 물의 속도분의 블레이드의 속도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숫자죠. 이거는 숫자니까 이 숫자를 대략 어름 잡으면 5 정도가 된다고 해요. 5. 그래서 5 곱하기 터빈 블레이드의 반지름분의 터빈 입구의 반지름 그다음에 물의 입구 속도분의 블레이드의 속도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 최종적으로 이 식이 4.18식이에요. 이게 4.18식 4.18.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상수 S가 5 곱하기 R분의 R에 VW분의 VB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럼 대략해서 이 숫자에 이런 숫자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숫자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이제 펠턴 숫자. 대표적인 그 충격 터빈이죠. 충격 터빈.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줄여가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줄어가면서 그 줄어든 운동 에너지만큼 출력이 나오는 그 숫자가 이제 펠턴 숫자인데요. 펠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입구분에 실제 이거는 이 터빈 블레이드, 터빈의 그 블레이드 반경분의 실제 입구에서 이 반경 차이가 0.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작은 거죠. 터빈의 실제 크기보다 터빈 입구에서 이 들어오는 물의 이 반경이 굉장히 작아요. 0.1이고요. 또 그 들어오는 물의 속도 대비 블레이드의 속도가 대략
한 0.5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형상수가 0.25 정도 된다. 아하, 펠턴 수차의 형상수는 대략 0.25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플란 터빈이라는 게 있는데요. 펠턴 수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플란 터빈은 대표적인 반동 터빈이죠. 반동 터빈이라는 건 뭐예요? 압력 에너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미는 거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미는 거예요. 밀어가지고 그런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 압력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출력을 얻어내는 게 이제 대표적인 카플란 터빈이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그 책에도 이제 주어져 있고요. 이런 카플란 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 터빈의 그 입구의 반지름이나 터빈 블레이드의 반지름이나 거의 유사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블레이드의 속도나 물이 들어오는 속도나 물이 터빈으로 들어오는 속도나 거의 유사하다고 해. 이래가지고 아까 보면 이것도 1이고요. 그렇죠? 이것도 1이기 때문에 이 카플란 터빈의 형상수는 대략 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프란시스 터빈은 어때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프란시스 터빈은 반동 터빈과 충격 터빈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충격 터빈 요소와 반동 터빈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값은 당연히 이제 케플란 터빈의 형상수하고 아까 펠턴 숫자의 형상수가 사이에 있을 텐데요. 형상수가 대략 1이 된다. S가 대략 1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79페이지 혹은 80페이지 보면 이렇게 터빈의 형상수를 동력 계수하고 수도 계수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나도 가끔씩 이제 어떤 공사 같은 데 면접 같은 데를 가보면 특히 이제 이런 수차를 다루는 데서는 이런 거 좀 물어보기도 해요. 터빈을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그 터빈의 형상을 골라야 되는데 그 터빈 형상은 이와 같은 형상수를 이용해 가지고 터빈의 형상을 구한 다음에 그 터빈의 형상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뭐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상수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 터빈을 설계할 때 중요한 요소이니까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시간은 예제 4.3, 4.4, 4.5 정도 풀어볼 텐데요. 그렇게 아주 어려운 예제가 아니니까 하나씩 풀어보고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4.3. 이 조력 발전소죠. 조력 발전. 조력을 이용하는 방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조류를 활용해서 이 풍력이 조금 더 이해하기는 배우진 않았지만 풍력이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이 조류를 이용해 가지고 블레이드를 돌려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방금 설명한 그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속도 에너지를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터빈을 회전시키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조차가 7m이고 조차가 7m이고 조석 내만 물을 가둬놓은 그 조석 내만의 면적이 520km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조차가 7m라는 얘기는 대략 한 높이가 7m이고요. 그림이 좀 그런데요. 이게 7m 정도 되고요. 여기 7m를 이렇게 쌓아놓은 이 뒤쪽에 있는 이쪽 면적이 한 520km 제곱 되는 거죠. 물의 양이 이제 물의 7m의 높이를 가지고 520km 제곱의 면적을 가지는 이 정도의 물을 지금 가다 놓은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서번댐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저 검색은 안 해봤는데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해요. 요즘에 구글에서 검색하고 나오니까 서번댐 같은 경우가 대략 이 정도의 사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경우 평균 출력을 추정하라. 이런 조력 발전의 평균 출력을 추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 출력을 추정해 보세요. 그런데
어렵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이 학습 동영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책에 있는 대로 P 에버리지 평균 출력은 곱하기 T는 이제 뭐라 그러죠? 주기죠, 주기인데 이 밀물과 썰물 사이의 주기인 거죠. 그리고 밀도,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 에어리어, 그다음에 조차의 제곱 이렇게 평균 출력이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T인데요. MKS 단위예요. 그래서 MKS 단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킬로그램, 미터, 킬로그램, 초. 이게 MKS 단위죠. 그래서 항상 단위는 여러분들 MKS를 생각하세요. 미터, 킬로그램, 초. 이렇게 하면은 틀림이 없어요. 뭐 와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줄이라든가 에너지 단위인 그러한 단위로 틀림없이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헷갈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주기는 밀물과 썰물의 주기가 이제 12.5라고 그러죠. 12시간 하고도 5시간, 12.하루에 이제 두 번인 거죠. 24.5에 해당되는 부분의 이제 반인데요. 12.5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두 번. 그래서 T는 12.5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밀물과 이 썰물의 주기인 12.5시간을 우리가 이거를 초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MKS 단위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파워가 와트로 나오려면 초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5를 초로 바꾸는 작업, 12.5 곱하기 60초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그렇죠? 그러면 45,000초가 나와요. 45,000초. 그러면 조력 터빈에서의 주기 T는 45,000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12.5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45,000.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의 밀도는 1000. 그 다음에 중력은 10. 에어리어는 520이라고 주어져 있죠. 에어리어는 52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520은 뭐야? 520. 근데 MKS 미터로 생각하라고 했죠. 이건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킬로미터 1킬로미터는 1000미터죠. 1000미터니까 10의 6제곱이 곱해져야겠죠. 10의 6제곱. 그렇죠? 미터 제곱 바꾸려면 10의 6제곱이 곱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H가 7m예요. 7의 제곱. 여기 520만 또 하면 또 단위가 또 이상해지니까 여러분들 이거 유의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1km는 10의 세제곱미터죠. 그러니까 1km의 제곱은 10의 6제곱미터 제곱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틀리지 않도록 써요. 그러면 대략값이 2.83 곱하기 10의 9제곱 와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오겠죠. 여기도 6제곱이 있고요. 물론 45,000이 있지만 이것만 해도 공이 4개잖아. 이렇게 해서 해보면 2.830000에서 10의 9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0의 9제곱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예전에 컴퓨터 하드 용량 얘기할 때 몇 기가바이트냐? 얘기한 것처럼 10의 9가 기가죠. 그래서 얘를 다시 표현을 하면 2.83 기가와트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P 에버리지가 이렇게 해서 나왔는지는 여러분들 수업 동영상에다가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학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좀 더 정확하게 익혔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예제 4.4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4.4. 자, 이거는 조석 공명이라는 거죠. 조석 공명. 조석 공명에 대한 식이 있으니까 그 조석 공명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석 공명이 일어나기 위한 어비의 길을 추정하라 이렇게 됐어요. 어비의 평균 어비
어귀. 어귀라는 게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게 바다고요. 어귀는 내륙 지방으로 이렇게 어귀, 이게 어귀인데요. 어귀의 평균 수심, 어귀의 평균 수심이 20m이다. 평균 수심 20m예요. 조석공명. 조석공명이 일어나기 위한 조석공명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조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달과 달이 주로 역할을 하는 거죠. 달이 주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달이 지구를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하죠. 지구를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뭐 다른 위치가 이제 고정되어 있더라고 하면 하루에 달은 사실은 공전 주기가 27점 몇이래요. 지구를 도는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달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한 27일 정도 걸리는데요. 그 공전 주기하고 달이 자전하는 주기가 27점 몇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달의 한쪽 면만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좀 보려고 해도 돌기는 하는데 또 같이 자전도 해요. 그러니까 늘 한쪽 면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뒷면을 Dark Side of the Moon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노래도 있고요. Dark Side of the Moon.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Dark Side of the Moon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한 얘기까지 했는데요. 어쨌든 그 달이 이렇게 이 달의 인력에 의해 가지고 이 한쪽이 높아지고 한쪽은 낮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구가 있다라면 뭐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바닷물은 지구가 있다라면 바닷물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 부풀어 오르는 데가 이제 만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오목한 데가 이제 물이 없는 데가 이제 간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높고 한쪽이 물이 높고 한쪽은 물이 낮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가겠죠. 당연히 하이드로스태틱 포스가 크니까 조류가 생길 거예요. 그 조류가 생길 때 이 조류라는 게 파도죠. 그거는 이게 조류가 생기면 물이 흘러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람다라고 하는 파장을 가지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뭐 조금 더 복잡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웨이브가 생겨요. 웨이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유체가 흘러가면 웨이브가 생기는데 그 웨이브 생기는 게 여기에 이제 웨이브가 도달을 했다가 이 웨이브가 여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골과 골 혹은 산과 산이 딱 만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공명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웨이브가 도착을 했는데 산이었어요. 근데 갔다가 이 웨이브가 다시 갔다가 반사돼서 올 때도 산이 돼 버렸어.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제 또 얘가 또 오겠죠. 저쪽에서 이제 웨이브가 올 텐데 공교롭게도 산과 산이 만나면 이제 공명이 되는 거죠. 산과 산이 만나면 공명이 되는 건데 그 공명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T는 C분의 2L. 수로의 끝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조석에 의한 물의 흐름이 파동을 가지고 있는 조석의 흐름이 수로의 끝까지 갔다가 다시 입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건데 이게 공교롭게도 뭐죠? 2분의 t 그러니까 이 t가 아까 죽이라고 그랬죠? 이 만조 그러니까 이 밀물과 썰물의 죽인데 그 주기의 2분의 1이 돼버리면 그때 바로 이제 조석공명이 일어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이 큰 웨이브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웨이브가 이 12시간 오후에 12.5시간에 반이 되면 그때 되면 여기에서 다시 산과 산이 만나가지고 이 큰 이 파도가 생기게 돼 있는 거죠. 조석공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귀의 길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귀의 길이 랭스가 되는 거고요. 이 C는 이 파도의 조석의 속도예요. 조석이 파도가 흘러가는 속도예요. 파도의 속도라고 하겠죠. 웨이브니까 웨이브의 속도인 거죠. 그래서 웨이브의 속도는 천의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GH제로 여러분들 교재 보면 높이에다가 중력을 곱한 값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값이
바로 이제 그 웨이브의 속도가 되는 거죠. 조류의 속도가 되는 거죠. 조류의 속도가 되는 거죠. 이분의 1분. 이 값이 뭐와 같아지면 이 공룡 조석 주기 t 아까 12.5라고 그랬죠? 12.5시간에 2분의 1이 되면 이때 그 이제 이 입구에서 큰 이제 조석 공룡이 발생한다. 조심해야겠죠. 밀물때가 돼버리면 이 밀물이 2배가 거의 돼버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위치까지도 다 이제 물에 잠기게 되니까 이런 조석공명이라는 거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은 현상일 텐데요. 그 다른 나라에서는 그 때가 있을 때 이런 조석공명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그 얘기가 그런 그 다큐멘터리나 그런 걸 나도 봤어요. 그 거기 보면 그 날이 되면 다 대피를 해. 이 조석공명이 발생하는 때가 있어가지고 다 발생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조석공명이 생기면 조석공명에 대한 그 랭스를 구해보면 바로 이런 거죠. 루트 G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어귀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들어오는 바다 그거의 평균 수심이 20이니까 20이 되는 거고요. 2 곱하기 이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2 곱하기 45,000이겠죠? T가 45,000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바로 그 랭스가 160km가 하는 거예요. 160km. 그래서 평균 수심이 20m 정도이고 160km 정도가 되는 그런 위치가 있더라면 입구에서 조석공명이 일어나가지고 평상시보다도 예를 들어서 7m 정도의 어떤 만조 시간이었다 그러면 14m 정도까지 되는 아주 큰 그러한 그 파도가 있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조석공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4.4고요. 마지막으로 예제 4.5를 풀어보면 하고 이거는 화력발전이죠. 화력발전이 가지고 내려진데요. 하고 A가 1m이고요. 하장이 100m 람다. 하장이 100m인 화면의 단위 면적당 출력을 구하라. 화면의 단위 면적당 출력을 추정하라. 화력발전이에요. 에너지는 파고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에너지는 파고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파워, 이거는 조력이 아니라 화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화력을 이용하는 그런 장치 4.32씩이죠. 4.32씩 단위 면적당 파도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4.42씩으로 줘져 있는데요. 보면 4분의 1 ρg 그 다음에 파도의 높이 루트 g 람다 2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람다는 파도가 있다라면 이거죠. 이렇게 있으면 파도가 이렇게 넘실거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람다인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파고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파고 A하고 람다하고 그 이제 높이는 A, 그다음에 저건 하장 되는 거예요. 하장이 100m니까 굉장히 파도가 굉장히 긴 파도인 거죠. 그리고 파고가 1m.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파워는 4분의 1 곱하기 물의 밀도는 1000. 다음에 중력은 10. 1의 제곱 곱하기 루트 2파이에 1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32kW. 32kW per 미터. 이렇게 단위 면적당, 단위 너비당, 단위 면적이 아니라 단위 너비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1m인 거죠. 이쪽으로 파도가 3000이니까 이렇게 또 똑같이 있다라면 이쪽으로 1m인 거예요. 단위 너비당. 이렇게 길면 더 많은 물의 양이 있으는데 단위 너비니까 너비가 1m니까 단위 너비 1m당
32kW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그 연습 예제 우리가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꼭 예제 학습 동영상 보고 예습 동영상 보고 그다음에 예제 풀이하면서 사장을 학습하도록 하고요. 물론 그 우리가 실시간 수업할 때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사장을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